엄청나게 피곤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망치에 그 자루가 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루 부러진 망치로 뭘 하겠습니까? 일본은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단도와 같다. 근데 단도가 분절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내심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계가 이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통일이 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중국 세계 2위, 일본 세계 3위짜리 나라가 구조적으로 반대하는데 그걸 어떻게 꺾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국제 힘을 잘 활용하면 통일이 될 수 있는데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구조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미국이 다투는 와중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중국, 너 통일된 한반도를 너희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라고 그랬냐? 그럼 내가 통일시켜가지고 그 망치를 내가 들고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활용하면은 우리는 통일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국제정치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랑 동맹을 맺음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데 그때 가장 좋은 조건은 멀리 있는 강대국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게 기지를 빌려주게 되는데 그 기지에 강대국 군대가 와 있게 되는데 이거가 내 거구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나라의 군대가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러려면은 지정학적으로 멀리 있는 나라여야 되는데 원교 군국이라는 3000년짜리 국제정치학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미국을 친구로 삼아야 되고 미국만이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나라다. 뭐 여기에 또 한마디 말을 붙인다면은 그러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또 열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일하려면은 미국도 좀 애를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힘 좀 세졌다고 미국한테 덤비네. 그리고 북한은 사실은 미국의 전략적인 적대 세력은 안 됩니다. 너무 힘이 격차가 나기 때문에. 근데 북한도 참 아주 말을 참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통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를 통일시키면은 북한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고 중국의 도전을 아주 쉽게 막을 수 있는 그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나온 만화예요. 이거 한반도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곳이구나. 내가 옛날에 100년 전, 120년 전에는 일본하고 바꿨지 필리핀 내놔 한국 넣어가지고 지금은 한국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미국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린치핀이다. 린치핀이라는 거가 그 마차하고 바퀴 연결하는 그 축하고 연결되는 조그만 핀인데 그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 린치핀이라는 말을 세계에서 두 나라한테 써줬는데 하나가 인도고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많이 올랐다.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통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전 하는데 제가 그 재미있는 자료 하나 갖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요.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허위 정보 작전을 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트럼프가 자기 반대편에 있는 조 바이든을 슬리피 조라고 합니다. 졸리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흔히 조 바이든을 친중이라고 보죠. 그래야 저들은 미국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기가 대통령 될 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등쳐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은 바이든이 되기를 원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앤토니 블링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 때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바이든을 보좌하는 사람인데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국가안보 보좌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대해 말은 거칠게 했지만 아무런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대통령직에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이 전부 자기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국민의 주머니입니다. 주머니가 두둑해지면은 대통령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교 정책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번 2020년 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선거를 결정하는 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대중국 정책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이 중국과 미국의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그런 거 하기 전에 그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문제점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겠으며 곧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 이 질문에 우리가 올바른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쪽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과 맞먹는다. 이것 또한 10여 년 전에는 뭐 앞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세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한국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니까 미국이 아직도 압도하고 있구나라고 나오죠. 우리나라는 중국과 무역이 제일 많으니 미국보다는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 이것도 한동안에 아주 대유행하던 이론인데 제가 그 미국의 서울에 와 있는 상공회의소 소장이라는 분이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이화에 대해서 어떤 세미나를 가서 들었는데 그분이 연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중국하고 무역하는 총액이 10이라고 치자. 미국은 4다.